아가야가 엄마들의 모임에 빠질 수 없는 BGM을 샥 깔아주시는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졌어요. 그러게요. 혜영 언니가 젖을 먹이면서 모임을 진행하던 이 장면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조각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 빛나는 순간에 함께 하고 있던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공유해 볼까요? 짠짠. 보이시나요? 화면이? 자. 제목이 엄마는 왜 여수부로 갔을까? 아난다 아카데미 박미유. 이거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 일이 저의 정체성의 99.9%였던 존재였어요, 제가.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언니랑 굉장히 삶의 전반부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디테일은 달랐을지라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종류의 사람이었고 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본인도 알 수 없는 그 끄달림에 시달리는 그리고 그걸 되게 기꺼워하는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명함 없는 세상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아닌 척했지만 어디서 누구한테 저를 소개할 때마다 소개할 게 없는 게 너무 속상했었어요. 제가 만든 작은 회사예요. 드디어 어디서 이야기할 때 아난다 아카데미 대표 박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혼자 스스로.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썼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뭔가 화가 났어요, 아이가. 아빠 얼굴은 더 화가 났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의 사회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이쁘게 가렸고 더 화가 났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아들 레미는. 하여간 여기 분명히 놀러 간 거였는데 애들이 둘 다 별로 놀고 싶지 않은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아이가 8살 그리고 여기 앞에 아빠한테 안겨있던 아이가 4살 때였어요. 여기 왜 여우스프로 갔을까?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예요. 여기 제가 이 사진 찍었겠죠? 지금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엄마를 보는 시선이.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저는 이 공간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2009년도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아빠한테 안겨있던 그 아이가 저의 옷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생후 6개월 그리고 이 아이는 한국 나이로 5살이었어요. 그때쯤에 저는 그냥 삶이 다 깜깜했어요. 새로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되는데 어찌나 삶이 깜깜하던지 그냥 되게 답답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나 묻고 해서 찾아간 것이 어떤 자기계발서의 저자였어요. 그가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이때가 200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6개월짜리 애를 낳은 엄마가 크리스마스 연휴 때 이런 데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근처에 있는 펜션에서 아버지와 애들과 또 이 조그만 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 머무시면서 제가 죽겠다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2009년도 사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 여기 계신 이분이 구본영이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아까 말했던 그 자기계발서 작가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1년짜리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제가 그때 공무원이었었는데 애 둘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이대로는 답도 없고 그런데 그 1년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애가 3달 컸다고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여전히 작겠죠. 조그맣겠죠. 그런데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요만한 애가 또 3달 컸어요.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연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리스로 해외 연수를 간다는데 애 때문에 안 가면 인생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때를 쓰고 난리 쳐가지고 또 여기 갔던 거예요. 크루즈에서 또 되게 재미지게 놀았던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네.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 전까지는 놀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느라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걸어봤던 거예요.
그 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제가 엄마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엄마 이야기를 뭐 과장 좀 보태서 5분 이상 못 들었어요. 짜증나서. 엄마가 말만 하면 뭐 하소연하고 그게 너무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엄마랑 여행을 길게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뭐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해외여행 가본 거라고 아빠 아프셔가지고 병원 뭐 가려고 밖에 나가본 적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뭐 여기저기 멀리 부돌도 안 지난 요 조그만 애를 데리고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그리스, 터키에 갔던 연수처럼 매년 여름에 해외 연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가도 되는 연수였겠죠. 굳이 이 아들과 단둘이 여행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데리고 가고 그랬던 거죠. 얘는 조그만 애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울어가지고 도저히 못 데리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맡겨놓고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찌글찌글한 그거를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분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뭐 단체로 다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2010년도, 2011년도를 굉장히 다르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2012년도예요. 이 과정이 그 작가 되는 코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1년간의 성과를 모아가지고 그 출판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책을 한번 내보겠다고 각종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이랑 대표들이 모여있는 이제 그런 모임, 그러니까 뭐 북페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는데 2009년부터 10년, 11년을 이렇게 살았더니 뭔가 할 얘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엄마의 행복한 자아찾기 매뉴얼 막 이래가지고 원고를 썼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현역 기수였기 2011년도에도 했지만 그때는 완성도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으로 과정을 하다가 복직을 미루고 기왕 시작했으니 1년 더 짝 투자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나야겠다. 라는 야심에 불타가지고 1년을 더 묵혀서 원고를 썼더니 이때 반응이 아주 불꽃 같았던 거예요. 출판사에서의 반응들이. 그래서 이제 곧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구나. 라고 막 생각하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요때가 4월이었는데요. 아까 그 여호수 갔던 때가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고지가.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심플할 것 같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여기 오디세우스의 여정이라고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일리아스, 오디세이, 그리스 서사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디세이는 대표적인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고향인 이제 이타카까지 돌아오는 10년의 여정이 인생 자체의 비유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 트로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타카, 여기 가깝죠. 되게 가깝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면 됐을 텐데 뭐가 꼬여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막 돌아갔다가 뭐 되돌아갔다가 다시 갈 것 같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서 10년의 여정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책으로 읽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 거지. 하지만 그거는 책에 나온 얘기고 나는 예외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타카까지 가까운데 못 갈 이유가 없다 내가. 손만 딱 뻗으면 그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아까 그 사진도 같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여우숲이 어떤 곳이냐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구분원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만든 공간이에요. 지향성이 다들 비슷한데 이분은 간도 크고 스케일도 크셔가지고 그냥 공간을 하나 팍 저질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다운 주인으로서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안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구분원 선생님도 굉장히 이 공간에 애착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기 여우관이라고 써있는 이곳에서 그 다음 기수 연구원들, 후배 연구원들의 면접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 연구원으로서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저를 무지하게 이뻐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선생님이 너 와라. 네가 와서
그 다음 기수에 연구원 할 사람들 그 뽑는 거를 좀 도와라 말씀을 하셨길래 그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그 무리를 해가지고 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였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별도의 건물에서 젖먹이느라고 결국에는 이곳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 공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날 갔다 와서 아무래도 그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내 인생 진짜 꼬이면 어떡하지? 여기서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애들을 돌보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10년 정도는 밖으로 이름을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애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해줘야겠다. 애들과 나를 돌보는데 시간을 충분히 써야겠다라고 이제 머리로는 다짐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무지무지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깜깜하던 그 어둠의 세월에 등대가 되어 주었던 장면이에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노벨 막 문학상도 타고 그 세계 순회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다고 쓰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10년은 읽고 쓰고 그 내실을 다지는 데 쓰고 나와 가족 지인들한테 아낌없이 쓰겠다. 다른 욕심 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부터는 그 경계를 넘어선 그 관계들에게도 사랑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쓰기는 썼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금방 마치 그 내일 모레면 나올 것 같았던 그 저의 이야기, 그 베스트셀러 작가로 저를 만들어서 인생 역전을 확 시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은 채로 10년을 맞았어요. 이거는 최근에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까 지도에서 보였던 그 수많은 헤맴과 찔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행착오들의 그 의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이제 시기 2009년도에서 2010년, 11년, 12년 초까지 요 직선이었는데요. 지금 시기를 거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다라고 생각했었구나 내가 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저를 엄청 귀여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때 만약에 적을 달성했더라면 그 뒤에 찾아왔던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이 시간들이 저한테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기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시간들 어떤 한 국면의 마지막 정도 됐을 때 이때마다 저 스스로 정신과를 갔었어요.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정말 내 스스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었을 만큼 굉장히 깜깜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쭉 그려놓고 보니까 그 깜깜하던 시기를 지난 바로 직후에 제가 선물을 하나씩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고 내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었고 내가 너무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주어진 시기였다는 것을 머리로 말고 그 완전히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나니까 내 삶이 괜찮네. 나 지금까지 진짜 잘 살았네. 그리고 나한테 온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었네. 이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좋겠네. 라는 마음이 딱 들 때쯤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요. 각자 자기의 이야기들을,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정리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런 시간들을 다른 분들한테도 선물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출간하는 책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 삶을 엮어서 책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가이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집에서 하는 요가 수업,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녹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써먹으려고 녹화하겠다고 그런 거였어요. 우리 되게 힘든데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완전히 긴장해서 자유로워진 몸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저의 오랜 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사부작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제가 일부러 등록해 놓은 건데요. 아까 명함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구나.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나눌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이제 인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여우숲이에요. 10년 전에 가보려다 문 앞까지 갔다가 못 가보고 돌아와야만 했던 그곳에서 올해부터는 아난다 인요가라고 나와 있는데 요가 수업과 이 글쓰기 수업을 합놓은 명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실 제가 툭 던졌는데요. 이게 그냥 던진 게 아니라요. 한 10년 전부터 언젠가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우리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질문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꺼내서 나누는 기쁨을 저도 지금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 꿈의 한 장면 중에 하나에 사실 지금도 저로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제 인생은 끝났을까요? 이걸로? 오디세우스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되게 좌절스러웠거든요. 그때 오디세우스를 읽으면서 아니 그 고생을 해서 집에 들어갔으면 이제 앞으로 내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뭐 하자는 플레이냐라고 되게 화가 났었는데 자 여기 아까 그 지도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어서 맥락을 알 수 없는 방황들로 그려져 있던 지도.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맥락 없는 곡선들의 의미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구나. 여기 있는 이 작은 원이 나의 존재이고 내가 머무는 이 공간 나의 가족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해고로 점점 커지는 동심원을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타원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닿을 수 있는 마음의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 멀리 갔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고 여정은 계속된다가 저주가 아니라 오롯이 축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이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없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제 엄마는 왜 여우숲으로 갔을까? 라는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얘기하려고 편파는 아니었어요. 세 분의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차올라가지고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이래서 중간에 진행하시는 팀 언니들한테 손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고 들어가가지고 이 시간을 따낸 거예요.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근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역시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런 용기가 전염병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저의 이야기를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